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의 헌법 개정 시도 The Voice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그러니까 어제 소식을 보면 호주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안은 The Voice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찔렸어요. The Voice라는 것이 신문을 보면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긴 했지만 그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 노력은 저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고 그리고 녹음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제 오늘 좀 찾아보고 녹음을 하나 만듭니다. The Voice라는 것은 그것의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것의 제대로 된 표현은 The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라는 거예요. 의회로 가는 혹은 의회를 향한 호주 원주민의 목소리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목소리가 가는 것 같지만 이걸 잘 읽어보면 결국 사람들도 의회나 혹은 정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원주민으로 구성된 고문단 혹은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의회나 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 조직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 단순히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근거를 헌법에다가 헌법 개정을 통하여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The Voice가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5월 31일 호주 하원에서 121대 25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예정대로 되면 올해 4사분기 23년 10월, 11월, 12월 언젠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는데 이 시점에서 호주의 헌법 개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44번의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번은 성공했고 나머지 36번은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 헌법은 8번 바뀐 것인데 이것을 야구선수의 타율이라고 생각한다면 1할 8푼 1이더군요. 그 정도쯤 되는 타율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45번째 시도. 호주 헌법의 개정이 어려운 것은, 이거 뭐 다른 녹음에서도 많이 한 건데, 개정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도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찬성하는 주가 4주 혹은 이상이 되게 해야만 그것이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얼핏 들어도 어렵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표를 얻을 뿐만 아니라 2등보다 많은 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이기고 창원에서도 이겨야 함. 만약에 이렇게 규칙을 만든다면 뭐 이기는 사람이 거의 나올 수 없겠죠. 이런 헌법 개정의 절차상의 어려움은 논외로 하고 단순히 사람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놓은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 다 지금 위키피디아에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찬성을 보면 찬성이 제일 높았을 때가 60%일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22년 초 혹은 21년 말에 찬성 60%, 반대 10%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voice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더 나오면서 반대가 점점 더 늘고 있고 찬성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23년 5월 집계로는 반대가 37, 38 정도, 그리고 찬성은 한 45 정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호주의 ABC에서 만든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 why won't the government tell us exactly what the voice will be before we vote? 왜 호주 정부는 우리가 투표를 하기 전에 voice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법률이 나오려면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서 그것에 근거하여 법률을 만들 테니까요. 그런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정부에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므로 그 논쟁은 피하고 이번 헌법 개정은 아주 기본적으로 원주민의 목소리를 들읍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헌법에 넣자. 그게 의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넣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원주민의 목소리를 들읍시다라고 해서 원주민이 만든 조직, 고문단, 자문단 그런 것을 만든 역사는 그런 것을 운영해온 역사는 길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실패했었죠. 1973년에 National Aboriginal Consultative Committee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거 몇 년 진행하다가 76년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7년에는 또 좀 잘 해보자는 생각으로 National Aboriginal Congress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문을 닫았고 그 다음 시도는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이란 거를 1990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National Indigenous Counci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금세 문을 닫았고 그리고 2009년에는 케빈 러드 정부의 주도로 National Congress of Australia's First Peoples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는 것이죠. 백인들이 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는 뭐 이렇다 할 게 없더라.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 The Voice니까 이 원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이걸 왜 반대하는지 좀 들어보죠. 호주의 현직 상원의원인 리디아 소프가 어떤 시위 현장에서 연설하는 장면인데요. 한 문장 들어보시죠. Do we want to become an advisory body to the colonial system? 이 원주민 상원의원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식민지 정치체계 속에서 고문단이 되고 싶은가? 라고 자기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대화도 우리가 좀 익숙한 곳으로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3.1운동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요. 3.1운동을 했더니 총독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 조선 사람들의 대표를 선출하셔서 총독부에 있는 어느 방을 쓰시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저희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거 좋은 생각이네 라고 했을까요? 3.1운동의 목표는 총독부를 포함하여 그 일본 사람들은 다 물러가 주세요 하는 것이 3.1운동의 목표죠. 우리가 호주 내에서 원주민의 목소리 혹은 원주민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원주민 텐트 엠버시죠. 캔버라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캔버라 타임즈라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23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제목이 이겁니다. Aboriginal Tent Embassy says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텐트 엠버시에서 말하기를 It won't support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An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voice라는 명칭 아래 그 제목 아래 지금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 ABC에서 만든 영상을 보면 거기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We want our own black parliament. We want self-determination. 아주 아름다운 호주 영어죠. 이분이 하신 말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면 We want our own black parliament. 우리 자신들의 원주민들의 의회를 원합니다. We want self-determination. 우리는 자치, 자결, 민족 자결.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얘기 엄청 자세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마오리당 공약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듣게 되죠. 그렇게 보면 3.1운동 당시에 했던 주장들, 마오리당의 공약, 텐트 엠버시에서 하시는 말씀, 이거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했으나 이것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접근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05년과 1910년에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그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무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주민들은 호주의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ABC 뉴스에서 만든 영상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Indigenous Voice Referendum. Indigenous Voice Referendum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이 영상의 12분 40초쯤 되는 데를 보시면 어떤 원주민들은 호주의 헌법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문서, 효력이 없는 문서, invalid document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더러 그 문서에다가 단어를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별로 찬성할 마음이 들지 않겠죠. 아직도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할 때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소식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무슨 재정이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10몇 개월째 무역이 적자고, 혹은 북한이 뭘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한국 신문을 보면서 이런 보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호주는 참 얼마나 한가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원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호주 헌법 개정에 관한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